자, 정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2019년 우리 한 해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토겐스탁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2019년 워스트 종목 3가지 그리고 베스트 종목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쇼 워스트 베스트 각각 3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워스트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베스트는 KMW 차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LG화학과의 소송전 그리고 KMW는 5G 관련주로 오늘도 2% 넘게 상승을 했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사님. 네, 이게 여기는 3인 거죠 이게? 네. 3이죠? 네. 네. 3위라는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3위 SK이노베이션 의외네요, 진짜. SK이노베이션 얼마나 안 갔으면 이런 시총 큰 종목이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딱 안 봐도 비디오죠. 일단 안 올랐을 거예요. 안 올랐을 겁니다. 근데 폭락을 했네요. 폭락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유가가 이 박스권인 상태에서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50달러 초반, 60달러 후반, 50달러 후반, 50달러 초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안 좋아졌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증설 이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 이쪽에서 이제 정유시설 같은 데서 대규모 이제 증설이 되면서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한 공급이 좀 많은 상태였는데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진출을 했는데 LG화학하고 이제 인력 기술 관련해서 이제 소송전이 한번 걸린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소송전을 봤던 분이 SK이노베이션 빨리 소송 취하고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LG화학한테 누가 봐도 좀 너무 SK이노베이션이 좀 티나는 뭐 그런 작업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소송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내부 외환을 좀 겪지 않았나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또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적 급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조단 2조 대 잘 나오면 2조 대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1조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실적입니다. 이건 물론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 실적이긴 한데 1조 원이 깨졌네요. 일단 1조 원 클럽을 완전히 이탈한 그런 탈락 확정적이네요. 확정된 걸 뭐 축하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정유 관련주로서는 우리가 대장주이긴 한데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좀 주가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배당주기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당이 있다 보니까 배당당 오늘 회복 못하고 밀린 흐름이고요. 이제 유가 상승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 부분. 배터리 부분에서 이 출혈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지금 약간 출혈 경쟁하고 있으니까 LG하고도 그렇고 삼성 SD하고도 마찬가지고 출혈 경쟁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출혈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출혈 경쟁 얼마나 좀 최소화하느냐. 다만 이제 유가가 내년에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약간 유가가 올라왔죠. 60달러에 안착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향상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부분 출혈 얼마나 최소화하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3위가 이제 베스트가 KMW였죠. KMW 저도 이 종목 할 얘기 많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자 KMW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원래는 3만 원대 제가 3만 원대 추천을 하고 보유하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4만 5천 원대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8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못 샀습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매수 추천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오르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KMW 같은 경우 이제 5G 통신 장비 대장주죠. 대장주이기도 하고 한때는 뭐 오이솔루션이 대장이네, 뭐 KMW 대장 둘 중에 한 명이 대장이라 했는데 결국 오이솔루션 누르고 KMW가 올라왔죠. 무선통신 기지국 인빌딩 관련주인데 올해만 주가가 40에서 8만 원까지 갔어요. 8배 올랐어요. 와, 충분한 조정 이후에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KMW를 보시면은 올해 KMW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내 적자였어요. 적자였던 게 이제 중계기 인빌딩과 중계기 관련해서 상당히 유지보수 하다가 유지보수가 계속 적자 났었는데 올해 이게 딱 국내예요. 국내 아직 한 30% 정도 했어요. 지금 5G.
그게 실적이 1,600억 뜬 거거든요. 지금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1,600억 정도 뜨는데 저희는 이제 3분기 어닝 쇼크 나긴 했습니다. 3분기 예상보다는 좀 안 좋긴 했는데 4분기는 더 보수적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G는 내년이 중요하지 않나. 내년에 이제 일본이 도쿄올림픽 하면서 5G 상용화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소재 수출은 소재 수입은 일본 거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 5G 통신장비를 빨리빨리 일본에 다 수출해서 그냥 우리가 돈 벌면 끝이죠 뭐. 네. 일단 5G 상용화할 때 우리 통신장비 회사들이 빨리빨리 나가서 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KMW는 약간 뭐 글로벌하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 타겟으로 보자면 HFR이 더 일본 향이지 않나. 일본 실제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HFR은.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가 5G 통신장비 마지막 시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 내년에는 5G 통신장비가 전부 다 깔리긴 할 건데 선진국에는 전부 다 깔리긴 할 건데 물론 동남아에는 아직 LTE도 안 깔렸어요. 아직 다. LTE 공사하는 데도 있거든요. 동남아에는. 근데 하지만 선진국은 내년에 아마 5G가 다 깔릴 건데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 정도에 아마 시세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KMW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의 코멘트는 좀 어떻게 볼까요?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앞에서 뭐 김본 스타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실적도 그렇게 회복세를 지금 현재로선 보여지지 못하고 있고 장기 중장기 이평선 역시 장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감주 중에서는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살아날 수 있는 민감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유 역시 지금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역별에서 반등 이용해가지고 좀 수익을 먹겠다고 접근하다가 업황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냥 1년, 2년 그냥 장기 물려 있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월봉 흐름상 지금 60월선은 다시 좀 안착을 좀 해줘야지 일단은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향후 60월선은 그래도 좀 태우고 나서 그때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KMW 역시 뭐 오지 관련주 해가지고 대장주였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실적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실적 흐름이 올해 상당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실적 개선이면은 뭐 영업을 잘해가지고 일단 이익이 났다기보다는 유형자산을 좀 처분해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역시 오지 이슈로 일단은 뭐 돈으로 끌어올린 패턴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일단 중장기 이평선이 다 일단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제 내년에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게 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거진 바닥권에서 800%를 올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못 받고 힘없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빠질 가능성도 충분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뭐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20월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월선이 상당히 중요한, 20주선, 죄송합니다. 20주선이 현재 좀 이탈이 좀 나타나 줬는데요. 한동안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나타나 줄 가능성도 충분하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차라리 60주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올해 오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내년에도 또 대장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크게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순환매를 돌면서 다른 업종이 올릴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으니까 다른 오지 관련주 쪽에서도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다음 2019년 베스트 워스트 종목 2위를 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워스트로는 현대차, 그리고 베스트로는 HLB가 선정됐습니다. 자, 현대차 올해 참 이 신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신차가 많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로 선정된 HLB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임상업계 임상 3상 발표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1월에 호재가 있죠. JP 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2019년 리뷰 그리고 2020년의 앞으로의 주가에 관련된 프리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스타님 좀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 현대차를 얘기 드릴게요. 저도 이제 항상 기업을 투자할 때 전 동업이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는 동업입니다. 동업. 네. 그러니까 동업자를 HTS에 상에서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온 그 정보와 지표를 보고. 근데 동업자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요. 동업자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 사업할 때 동업자가 그런 짓 하면 같이 동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동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도무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현대차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업계로 수소차에 너무 집중했어요. 너무 집중하고 전기차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네. 전기차 흐름을 한번 놓쳤고요. 자, 미국 트럼프 현대차는 이제 제가 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종목자 영신을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완전히 쐐기를 박으려면 지금 팜벨트는 미국, 중국 무역협상 1차 협정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좀 달래준 상태예요. 네. 그럼 러스트벨트는 어떻게 지지율 회복할래? 뻔합니다. 러스트벨트에 원래 산업이 뭐 있습니까? 미국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 말고 딱히 산업이 없어요. 네. 그럼 자동차 관세밖에 없죠. 그럼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이미 내년에 이미 유럽하고는 자동차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맞아요. 매우 네. 높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고 네.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유럽만 자동차 관세를 꺼낼 거냐? 저는 우리나라 일본한테도 역시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일본은 뭐 항상 미국 밑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열심히 우리 자동차 관세 물리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일단 이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주가가 잠재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주가가 회복하려면 매출 회복이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상당히 좀 밀려 있는데 매출 회복이 좀 약간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 현재 국내 내수는 전체적으로 신차 성적은 나쁘진 않은데 침체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신규 자동차 수요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요. 수소차 연구 지속하면서 전기차 흐름을 좀 같이 해야 된다. 투자를 이중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는데 현대차가 국내 내수 판매를 일단 뭐 완전하게 회복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든지 좀 숨기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나타 센슈어스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8단 미션을 개발해놓고 왜 6단 미션으로 출시하냐 이거야 왜. 6단 미션 출시해놓고 그 뒤로 8단 미션, 6단 미션 팔아먹으려고 8단 미션 있음에도 불구하고 6단 미션 출시한 다음에 8단 미션 나중에 또 센슈어스 이름 바꿔갖고 출시하고 이거 무슨 소나타 먼저 한 사람들 무슨 바보입니까? 처음에? 6단 미션 한 사람들은? 네. 아니,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욕먹는 거라고요. 이건 BMW도 요즘 안 하는 거 짓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눈에 얘기 드리는데 이런 세세한 이런 부분 하나 이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현대차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신감이 사랑하니까 들 수 있어요. 좀 더 네.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면요. 갑자기 뭘 잠깐 날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말 큰 배신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차가 주가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날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2014년이네. 이때 제가 모 TV 경제 채널 방송에서 현대차 NDPS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에서 바로 저희한테 뭐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미국은 리콜했잖아요. 우리나라 리콜 안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하고 미국 부품하고 다른 싼 거 우리나라 부품 되게 싼 거 썼고 우리나라는 10원짜리 부품 쓰고 미국 수출용은 몇천 원짜리. 물론 현대차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내 내수는 저는 그렇죠. 저는 회복 못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아차한테도 밀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저는 차라리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모비스 지금 신고가 근처예요. 예, 제가 계속 눈을 얘기하잖아요. 현대모비스를 보라고 차라리. 현대모비스가 현대 경영 승계 구조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봐라 얘기 드리고 싶고 전기차 자율주행 소재 부품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자율주행 쪽으로 i3 시스템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현대차 보지 말고 딴 거 보자 이거예요. 내년에도 네. 현대차 별 크게 없으니까. 네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적외선 센서 관련주인데 이게 원래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인데 i3 시스템 사실 제가 작년 겨울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 뒤로 막 몇 배가 올라 버린 바람에 근데 그 다음 다시 밀리고 다시 지금 올라오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i3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로는 한원 시스템 공조기 관련 회사인데 이 종목은 좀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합니다만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기차 쪽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면은 동박 관련주로 보시는 게 소재 관련주 일진 머티리얼 보시는 게 좀 좋다. 오늘 일진 머티리얼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만 얘기 드리고 HLB도 짧게 얘기 드릴게요. HLB가 이제 2위죠. 2위인데 탑라인 발표 때 너무 제가 진 회장님 너무 솔직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조군 데이터가 비정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이제 유럽 인상학회 때 다시 인정받고 유럽 인상학회 최고의 논문이 됐잖아요. 그게. 근데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가 바이오 업계가 너무 약간 경험 미숙 임상 3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경험 미숙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경험 미숙하고 이게 현대차 얘기하려고 아까 그 얘기를 드렸던 건 아니에요. 또 동업 얘기를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제는 완전 달라요. HLB는 대조군 데이터가 약간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그랬던 거고 네. 헬릭스미스 신라제는 임원이 주가 팔아먹고 가족이 주가 발표 전에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임상 데이터 혼용된 거잖아요. 네. 임상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HLB가 같냐고 이게. 근데 아직도 헬릭스미스 기대해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그래서 임상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임상 잘 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속이고 그런 내부 통제도 안 되는 기업이 과연 뭐가 잘 되겠냐고요. 동업을 그런 사람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갑자기 HLB에 그 헬릭스미스 얘기해서 화가 나서 얘기 드렸는데 일단 여튼간에 내년에 이제 미 FDA 차기 국장이 스테판 한이라는 사람이 차기 국장인데 네. 시판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약간 좀만 괜찮으면 시판하려고 해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HLB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서제약이 참가해요.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HLB랑 같이 현재 항암제 일보세나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항서제약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가서 이 병용요법을 결과 발표를 할 거예요. 임상 발표를 뭐 중간 발표긴 합니다. 근데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 발표하니까 제가 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의외로 HLB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게미스타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차 네. 같은 경우에 요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입차들이 요즘 할인 폭이 너무 네. 세게 해주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같은 값이면은 굳이 아무래도, 직장 네, 눈치를 맞아요. 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굳이 국산차를 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뭐 판매 대수도 현재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로 일단은 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자동차 업종이 거진 뭐 한 3년 가까이 뭐 침체되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업체만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감주들이 살아나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래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솔직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에다가 반등 시 업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물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물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 120월선을 어느 정도 태우는 시점부터는 업황 회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나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현대차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아차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어서 HLB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네네.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1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고점 형성이 좀 나타나 주었고요. 네. 고점 대비 현재 50% 이상 좀 쉼없이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슬슬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국면으로 네. 좀 접어들 수 있는데요. 이게 1000%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물음표입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김보은 스타님 때문에 강하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도 강하게 해주시면 저는 근데 예. 정보점까지는 간다는 얘기가 예. 저도 강하게 정보점까지 못 갈 것 해주시면 같아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네. 위험 저는 관리가 너무 많이 시세 뽑아가지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 종목은 반드시 위험 두 분 관리가 안 친하시는군요. 필요하고요. 네. 이제 친해지면 되죠. 아, 네. 네네. 초록색 이평선인 2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과거에도 20주선이 이탈되고 나서부터 조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좀 했었고요. 현재는 20주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지만 반등 이후 만약에 이탈되기 시작을 하면은 또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반드시 좀 잡고 접근하시는 게 네.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19년 베스트 워스트 종목 대망의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자, 코오롱 티슈진과 생명과학, 그리고 1위 베스트, 우리 영원한 국민 주식이죠.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봐야 되죠. 코오롱 네. 생명과학과 티슈진, 인보사 이슈 빼먹을 수가 없죠. 여기 코멘트 좀 해주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죠. 동업하는데 동업자가 몰래 숨겼어요. 몰래 숨겼다 걸렸어요. 심지어 불법을 하다가 같이 동업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거 왜 이런 걸 이제 저는 아직도 들고 전 티슈진 들고 계신 뭐 이제 어떤 아는 이제 지인분이 있으셔서 제발 좀 팔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못 파시더라고요. 또. 근데 중요한 상장 전부터 인보사 핵심 물질 코롱 티슈진 상장 전부터 인보사 핵심 물질이 바꿔치기 됐어요. 근데 전 바꿔치기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밝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 100이면 100명한테 이거 다 그 주변 사건을 다 보잖아요. 네. 100명 중에 99명이 고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명 코롱만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번 신뢰 잃은 기업은 두 번 다시 용서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용서를 빌면 용서를 네. 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코롱 생명과학 최근에 급락했죠. 네.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매도해야 됩니다. 빨리 매도해야 맞습니다. 접근도 하지 네. 마시고 코롱 티슈는 어차피 상장 폐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1년 동안 유예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더 웃겨요. 이걸 왜 상장 유지를 해주죠? 이거 허위공시 아닌가요? 허위공시, 치명적인 허위공시인데 이거 상장 폐지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임상 3상 보고하겠다는데 과연 미국에서 임상 3상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코롱 생명과 접근 금지고 티슈진은 상장 폐지될 거다. 물론 네. 티슈진 주주들이 뭐라 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국민주인데 원래 국민주인데 국민주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SK하이닉스 개인 거래 비율이요 역대 네. 최저입니다. 참 우리 개인 투자자로 참 안타깝습니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찍고 있는데 개인 거래 비율은 가장 최저예요. 꼭 이럴 때만 거래 안 하십니다. 예.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상 상반기에 공급이 좀 축소되고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공급 증가될 거로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는 다 괜찮은데 2021년에 낸드 플래시 공급가인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2020년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의 코멘트 들어봐야겠죠?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빠르게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의 자본 잠식이 크게 자본 잠식이 되기 시작을 한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되면은 언제 정지될지도 모르지만 정지가 되면은 기업이 이제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가 넘기기 전 한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넘기기 전에 그냥 빠르게 처분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장 폐지 유예 기간을 1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일단은 뭐 거짓과 진실에 대한 이유보다는 앞으로 이 기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좀 보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호롱이 지분을 27%, 그다음에 이웅렬 회장이 17% 지분을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결과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SK 하이닉스 2020년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최선호 종목으로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19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요, 매년 마지막 영업일을 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겠네요. 자, 다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식시장 2019년 하루를 더 쉬는 만큼 더 준비를 해서요. 2020년 경자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으로 가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김보된 AG팀의 AG시스템 스타님 온라인 방송 진행합니다. 같이 노란통 메신저와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